획파 물권 강론 소유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소유권은 상린관계 조문 몇 개 하고 주의토지 토익권,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나머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다음에 첨부 중에서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조건의 방해의 개념, 방해가 뭐냐 도대체? 그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소유가 나오죠.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공유. 이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은 10년간 29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파트죠. 개념은 별거 없죠. 완전 지배라고 됐죠. 사용수익 처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한이 되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물의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하죠. 법률 범위 내에.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치죠. 조심할 거 2개. 미채굴 광물과 온천수. 미채굴 광물은 별도로 광업권의 객체가 되니까 토지 소유권의 흐름이 미치지 않죠.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일부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흐름이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권의 경계, 그 범위 어디까지죠? 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토지 대장과 같은 원칙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측량을 잘못했다. 기점을 잘못 잡았다. 측량을 잘못했다. 기술적 착오에 의한 측량 오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과 지적도,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요때만 실제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공부상 경계고 예외가 실제 경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린 관계가 나오죠. 서로 상자, 이윤리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 소유권의 충돌 따위를 미연에 방지, 조절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리 의무 관계가 상린 관계죠. 지역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권과 구별하는 게 가끔 필요하긴 한데, 상린 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죠. 법률에서 당연히 생깁니다. 소유권 내용 그 자체입니다. 상린 관계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한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지요. 상린 관계는 인접해야 돼요. 소멸시효 따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역권은 독립의 물권이죠. 주로 지역권 설정 계약부로서 등기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권이 설정되는 요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하지 않아도 되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죠. 즉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권이다. 상린관계에 있는 주의토지 토익권과 지역권에 가면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외형상 대단히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법률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중에서 주의토지 토익권을 열심히 보죠. 나머지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든가 임미시온, 생활방해 금지 청구 같은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의토지 토익권을 살펴봅니다. 요건이 이렇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 2가지죠.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2가지겠죠. 통로가 아예 없다면, 즉 맹지라면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아예 불가하죠. 또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겠죠. 요럴 때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포장도 할 수 있고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 철거까지도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통행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주의토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죠. 누가? 통행권자가. 그죠? 통행권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통행권자가 아닌 사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택배기사분들, 이분들은 보상 의무가 없죠. 자, 조문 확인했고요. 판례 확인하면 됩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죠. 좀 전에 말했어요. 통로가 없거나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할 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 통로가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인정되는 겁니다.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범위.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만 인정이 됩니다. 장차 토지를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됩니다. 필요하다면 자동차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개설도 허용이 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령에 도로 폭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건축허가 등 행정 목적상 규정일 뿐 주의토지 통행권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도로 폭까지 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니고 그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방해물 철거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 통행지를 독점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참아야 될 의무만 부담합니다. 통로 개설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통행권자가 개설해야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행권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을 설치했을 때 요때는 통행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라. 이게 판례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라.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가 독점할 수는 없다 그랬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독점하고 있다면 통행지를 독점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해서 당연히 통행권자는 땅 돌려달라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행권자가 통행만 하고 있고 통행지를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 배타적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통행만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통행권은 언제 소멸해요? 공로에 접하게 되면, 즉 통행권이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 소멸하는 겁니다.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통행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출제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무상통행권이 있죠.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하거나 갑이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렇게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 일부를 양도하여 그 결과 맹지가 생겼을 때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그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220조죠. 그래서 공유 토지의 직접 분할자 상호간 토지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 승계인에게는 다시 219조 유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3번은 뭐예요? 생활방해 금지 청구죠.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점유자는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원, 조용하고 평온한 또는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일단 소음으로 침해가 돼. 그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그러면 소음피해 제거 따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때 만약에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수익이 침해는 되고 있으나 수인 한도를 넘지는 않았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는 않았다. 이럴 때는
소음 피해 제거 따위는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조문 확인하셔야 돼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 공동비용으로 일반적인 담 설치할 수 있죠. 이때 비용이 두 가지죠. 측량 비용과 설치 비용이죠. 자, 여기서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반면에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죠.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 그렇게 설치한 경계표는 이웃한 토지 소유자 등의 공유로 추정하죠. 그리고 분할이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 경계표 등이 공유로 추정될지라도 분할 따위는 청구 못한다 말씀드렸죠. 5번 경계를 넘어온 나무까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하고요. 나무 뿌리는 임의로 제거하게 됩니다. 6번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지을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우도록 하고 있죠. 물론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합니다. 관습이 없을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우는데 이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우는 것은 건물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 처마끝 같은 경우 요게 반 미터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2번 2항 반 미터를 띄우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면 건물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지. 단 여기도 건축의 착수 1년이 지나버렸거나 완성이 되었을 때는 반 미터를 띄우지 않고 바짝 건물을 짓고 있는데 1년이 지났거나 완성이 되었다면 이때는 철거 따위는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4 지하시설물은 경계로부터 2m를 띄워야 되는 게 있고요. 깊이의 반을 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2m 띄우는 거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물탱크, 정화조 같은 것들. 우물, 물탱크, 정화조 2m, 저수지, 국어, 도랑, 지하실, 깊이의 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린관계의 주의토지 통행권과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조문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 취득인데 그 중에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서도 취득시효. 땅 또는 건물 원칙적으로 타인 땅입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 땅, 자기 땅이나 자기 물건도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원칙은 타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죠. 단 이 취득시효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도 되죠. 그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되죠. 분묘 기지권도 시효 취득하는 게 판례죠. 이렇게 꼭 소유권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암기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세 개 암기 저당권 안 됩니다. 이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점유권 유치권 안 됩니다. 뭐 형성권이나 가족법상의 권리 당연히 안 되겠죠. 어쨌든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 적어도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기억하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245조 1항이 점유 취득시효고요. 245조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죠. 조문 일단 확인합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뭐예요? 20년간 계속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이게 요건이죠. 효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 완성자는 일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를 시효 완성의 효과 또는 시효이익 이렇게도 부릅니다. 시효 완성의 효과 또는 시효이익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쨌든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등기를 넘겨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이 일단 소유자가 아닌데도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10년간 등기 점유해야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하게 점유하고요. 공연하게 점유하고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의 공통적 요건, 주체 누구든지, 객체, 타인 부동산 또는 동산인데 첫째,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소유물 되지요. 예외적으로 자기 것도 됩니다. 자기 거라는 게 증명하기 어려울 때 취득시 요건을 갖추면 취득시효 주장하면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 되는데 다만 요거는 점유취득시효만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의 소유권 등기 불가하니까 일필토지 일부는 점유취득시효만 가능하겠죠. 국유재산 중 행정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일반 재산, 구잡종재산 되지요. 다만 이거 계속 잡종재산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이나마 행정재산이 되었다 또는 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이 됐다. 취득시효 주장 못합니다. 부동산 공유지분도 되죠. 다만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니까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공유지분의 시효 취득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행정재산 안 되죠.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안 되죠.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회사가 필요한데 추정되죠. 평원 공연 좀 해야 되는데 역시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시효완성자는 소유회사 평원 공연 점유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추정이 됩니다. 아까 잡종재산 계속 잡종재산이 된다 그랬어요.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시효취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점유취득시의 요건과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효취득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점유취득시의 요건과 효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